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김만배 대화 녹취록 건 관련해 가지고 이게 또 세 번째로 지금 출금 네. 기간이 연장됐어요. 출국 금지 기간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뭐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무튼 세 번째인 한 것 달에 같은데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맨 처음에는 안 알려줬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3개월 정도 출국 금지하고 안 알려주는 거는 중대 범죄자는 안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아, 그러니까 중대범죄자. 저는 지금 중대 범죄자입니다. 중대 사형에 범죄자. 처해야 할 국가 반역 죄인, 국가 반역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반역 죄인한테 근데 웃기는 건 제가 지금 여권이 없거든요. 예. 2022년 1월에 만료됐더라고요 여권이. 그리고 다시 못 만들었어요. 아직 갱신을 안 했군요. 여권이 없는데 출국 금지를 자꾸 해오시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매월 초에. 우체부 아저씨도 이분 뭐 약간 얼굴 표정 뭐 하는 분인데 출입국 심사과라는 데서 이게 오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심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 범죄자 아닌가? 이거 범죄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신 게 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모르죠. 이분들이 처음에 황당한 거는 작년 9월에 이제 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이다. 그 검사가 뭐 10여 명이다 이렇게 언론이 다 썼어요.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기자들 법조 기자들하고 티타임 한 내용을 보니까 티타임 한 내용이 아니고 또 공보관이 따로 전문 공보관이라고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기자들하고 나눈 내용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특별수사팀 만들었다고 한 적 없는데? 아이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약간 지금 발을 빼는 다 보도됐는데. 10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10명의 검사가 이 사건만 수사하지 못합니다. 반부패부 수사 일부가 이 사건 맡고 있는데 거기 여러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여러 개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이것만 하겠어요? 근데 마치 이 국가 반역 죄인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검찰이 엄청난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것처럼 보도가 다 됐고 지금 특별수사팀으로 나오잖아요. 실체는 특별수사팀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언론이 만든 거라는 거죠. 검사 10명이 이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6개월이 넘었는데 출국 금지 통보만 해왔지 저를 부르거나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총선 앞두고 있어서 본인들도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많고 뭐 그럴 텐데 문제는 국가 반역죄를 이렇게 천천히 수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옛날 같으면 사실 유배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출금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국가 반역 그리고 출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지금 공수처에 출국 금지돼 있다면서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호주 대사가 됩니까? 이분 출국 금지된 분은 어떻게 내보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조폭 영화에 그 항상 나오는 장면들이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했던 행동 대장 같은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나갔다 와. 너 좀 나갔다 와.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가 나오고 바닷가에서 밀항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해외로. 근데 이건 뭐 공수처가 지금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재판도 진행 중인 데다가 이분 사건의 주요 인물인데 그리고 특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특검이 패스트트랙 돼 있는데 특검이 되면 주요 피의자가 될 텐데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해외 대사를 내정했다. 이분 출국 금지 그럼 풀어줘야 되나요? 정말 이런 경우는 진짜 제가 봐서는 아니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제 그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최상병 사건 관련돼서 긴밀하게 당연하죠. 연관돼 예. 있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혐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 사건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특검이 된다면 저는 엄청난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그 멀쩡한 사람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왜 대사를 내보냅니까? 그 전 국방장관이 도대체 호주에 왜 가는 거예요? 호주 대사를 왜 갑니까?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사건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고려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저 가끔 저 그분 모르는데 이제 최근에 한번 한 달 전인가 제가 텔레그램으로 뭐 이렇게 SNS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연락 한번 드려봤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동병상련이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지금 수사 받으면서 밟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정말 힘드시겠다. 근데 뭐 위로의 말조차 드릴 게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인데
언론이 왜 중요하냐, 언론을 왜 바로 잡아야 되냐면 어떤 사실이 발생을 하면은 그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나에 관계된 일만 알지. 어디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권력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은밀했던 사건을 알게 된 계기는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죠. 근데 그 언론의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뭐 A 진실은 A인데 B처럼 쓴다든가 C처럼 쓴다면, 근데 그게 만약에 다수의 언론이 그런다면 그건 진실은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란 거는 뭐 고정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부 언론들, 특히 그 수고 언론들이 어떤 작정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먹어서 사건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입장에서 그거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던데. 그리고 하루 종일 종편에서 낮에 보수 패널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떠듭니다. 아침에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 그 신문의 기사는 그날 오후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소재가 되죠. 그렇다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면 세뇌됩니다. 세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언론의 지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매체가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많이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체는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이 영세 매체들은 정치 권력에는 어떻게 감히 개길 수도 없어요. 기득권을 고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완전 발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또 경제 권력이잖아요. 이 매체들은 대부분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 손을 벌려서 그 광고를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기자들 월급을 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진실, 사건의 내막이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선에도 여기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국힘의 공천이 조용한 이유가 진짜 조용해서라기보다는 언론이 조용해서 조용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우택 그 CCTV 건도 카페 사장 그 제보자가 진실을 나름대로 얘기했다고 지금 증거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공천이 이미 돼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 공천이 이제 확정이 돼서인데 어떻게 이게 대다수 언론이 이걸 쓰질 않지? 취재 경쟁 위에 붙질 않지? 라는 의문이 전 들었어요.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월 3일까지 출금이 연장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세 차례고 뭐 계속 월별로 계속 이제 통보가 오고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일종의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거 아마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매달 무슨 뭐 정수기 무슨 렌트하듯이 정수기 렌탈비 청구하듯이 매달 뭐 신문 구독료 청구하듯이 매달 이렇게 하는 거는, 야, 너 우리가 잡아 못 나가게 한다, 나가지 뭐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1년 내내 출금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항공사 마일리지도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그 검찰이 나중에 보상해 주네. 그 마일리지 만약에 소멸되면. 아 그거는 진짜 손배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했었죠 검찰이. 그렇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지네들은 뭐 특별수사팀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네들이 그렇게 다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 그러면 그런데도 지금 검찰이 아직도 봉 기자님을 소환 조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일부는 소환 조사를 했죠. 근데 이거 안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정말 황당한 거는 김만배 신앙님 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금전 관계가 있었고, 근데 제가 JTBC에서 전 JTBC 그때 기자였는데 이 사건과 이 두 사건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단 하나도 지금 나오질 않고 있었는데 그걸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고 6개월째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 거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변 참고인 조사는 많이 했겠죠. JTBC 관계자들 조사하고 뭐 했겠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시작은 대선 공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짜고 윤석열 후보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해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관련 보도를 계속 해봤더니 제가 그때 보도했던 거는 거의 사실에 가깝다. 오히려 더 많은 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더 나왔어요. 조우영 씨란 인물 천화동인 6호의 차명 소유자인데 검찰이 계속 봐줬잖아요. 제가 뉴스타파에서 계속 기사를 썼기 때문에 조우영과 박영수는 수사를 받았죠.
결국에 그렇죠. 결국에 수사를 봐서 구속이 됐는데 조우영은 지금까지도 기소를 안 했습니다. 기소됐다고 단 한 줄도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조우영 씨는 뭔데 2011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봐준 의혹이 있고 지금 그 10년이 훨씬 지난 2023년 4년 수사 검찰 지금의 윤석열 검찰은 조우영이 뭔데 조우영을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죠. 조우영 씨 작년 4월 달쯤 아마 수사를 받았을 텐데 압수수색 받고 조우영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검찰의 원하는 입맛에 맞는 진술을 안 했을 경우 내가 지금 그 범죄 수익 은닉으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검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피의자를 누구로 할지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범죄의 금액을 어떻게 할지 그건 검찰 마음이잖아요. 천화동인 6호 282억 배당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범죄 금액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형량이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핵심 어떻게 보면 수사의 핵심 인물로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검을 얘기하는 거죠. 대장동 특검에서 이거 해라. 50억 클럽 특검에서 만약에 언론사가 뭐 몇 개 언론사가 아니면 봉지욱이 대선 공작을 했다면 제가 정말로 공작했다면 제대로 했겠죠. 그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항상 공작을 잘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검찰이 이제 큰 이벤트 한번 하고 지금 충분한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못 찾아서 그리고 범죄를 성립시킬 만한 논리도 안 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네. 다음 다음 주쯤에 아니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에 김만배 신앙님 관련한 기사가 조중동이나 일부 방송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되게 지엽적이고 누가 봤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사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김만배가 민주당과 짜고 신앙님을 이용해서 뉴스타파에 대선 3일 전에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그 자기들의 주장을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 그림을 그리는 기사들이 몇몇 언론사에 시작이 될 거예요. 흘리거든요. 정보를 흘리는데 그거는 사실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확인되지도 않은 건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 쓰기 그런 걸 하면 정상적인 언론인이라면 이게 사건과 무슨 관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검사가 주면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고 저 잘했죠. 하나 더 주세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언론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현실 못 바꾸는 현실에서는 언론을 보는 독자와 시청자가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1년 내내 출금 당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사건,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 이런 것들은 언론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당연히 공익성이 높은 사건들이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나 고소, 민사 소송 등으로 언론의 역할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를 입틀막 정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 할 말을 하는 시민 또 해야 되는 보도는 하는 언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 기자님도 페북에다 왜 M1 언론과 기자를 괴롭힐까요? 그런다고 저의 팬이 부러지겠습니까? 뉴스타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파헤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앞으로도 뭐 뉴스타파와 봉 기자님의 역할 그리고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봉 기자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